AI 개발회사 대표가 전달해드리는 AI 잘 쓰는 방법 꿀팁 3가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별로면 원하는 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얘기들을 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샘 엘트만부터 빌 게이츠 회장부터 일론 머스크 전문가들은 AI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인 유니콘이 될 수도 있는 유니콘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요.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내 질문이 왜 별로야? 대다수의 AI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내가 질문이 왜 별로지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내가 부족한 줄 알면 내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무엇이 부족한지 쉽게 알진 못합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돼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질문을 편하게 주곤 하는데요. 이때 이 질문이 고차원적인 질문인지 아니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질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괴롭잖아요. 오히려 더 생각도 많아지고 오히려 더 사소한 거 하나에도 굉장히 섬세해지기 마련인데요. AI는 이렇습니다. 조그만한 질문 인풋 값을 섬세하지 않게 질문을 넣으면 그 작은 질문만큼만 답변을 해요. 근데 아주 상세하게 우측처럼 저는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예전에 그런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용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보면 사람들은 작은 데이터만 주고 많은 걸 바래요. 근데 아주 섬세하고 큰 데이터를 주게 되면 정말로 큰 불이 나오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AI 교육도 하고 저희 회사가 AI 개발도 하고 있는 회사 대표의 입장으로 추천해드리는 건요. 네가 리드해라고 얘기하길 저는 추천드려요. 내가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의 힘을 빌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여성분들 그런 말들 하시는 것들이 있죠. 보면 뭐 먹을래? 어디 갈래?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남자보다 확실하게 나를 좀 이끌어주는 그런 남자가 더 좋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결정하기도 어렵고 내가 잘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는 AI로 공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물론 아직 뭐 AI 교과서가 자리를 어떻게 잡을지 갈팡질팡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적어도 AI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AI 할 때 네가 리드해서 진행해봐라. 이런 문구를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AI가 100년사가 걸렸습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 AI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최근 2년 사이에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요. 저도 처음엔 잘 못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냐면요. 제가 화면 한번 봐서 공유해 봐 드릴게요. 가령 이제 홍보 문구를 하나 쓴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광고회사 입장에서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보통은요. 홍보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같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떡볶이 밀키트를 홍보하려고 하고 밑에 로제 떡볶이와 짜장 떡볶이를 홍보하는 문구를 써줘. 요 정도로 이제 단순하게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얘가 문구를 씁니다. 근데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밑에 나온 홍보 문구들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과거 이제 거의 한 2년 전에 처음 챗GPT 나왔을 때 그때 문구고요. 요걸 바꿔볼게요. 새롭게 채팅창에 똑같이 쓰는데요. 광고 회사의 입장에서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떡볶이 밀키트를 홍보할 거야. 그리고 로제 떡볶이와 짜장 떡볶이를 홍보하려는데 네가 나에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고 리드해서 홍보를 잘하는 방안을 알려줘. 이렇게 메시지를 떠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광고회사의 입장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가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타겟 고객은 어떻게 되냐, 고객층은 누구냐, 관심사는 누구냐, 제품의 특성은 어떠냐, 판매 채널은 어디냐, 가격은 어떠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얘가 리드한다는 뜻이에요. 왜? 나는 광고학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얘가 광고회사의 입장에서 홍보 문구를 쓰려면 그렇게 인생은 호락호락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타겟 고객 입장에서 제품 특성을 어떤 건지, 판매 채널과 가격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가 리드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는 저도 잘 못 썼지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AI가 배웠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익숙하게 전달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테크닉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백종원 선생님의 요리가 훌륭하고 능수능란하게 빠르게 잘 하죠. 근데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백종원 선생님이 그만큼 많은 책을 읽었다라고 하고 그만큼 많은 공부를 했고 그만큼 많은 학습을 한 겁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가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막말로 백종원 선생님한테 3분 요리나 혹은 아니면 그냥 인스턴트 식품 주고서 요리하라고 하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AI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신선한 재료와 아주 좋은 거는 나의 경험을 얘기해 줄 때 그때 진정한 방안이 나올 수가 있죠. 제일 좋은 거는요, AI한테 아무리 뛰어난 AI에게도 데이터가 훌륭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값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AI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려보는 거고요. 좋은 데이터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데이터란 없다. 만들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고요. 내가 잘 아는 내용을 AI에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데이터가 좋은 학습을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 잘하려고 하지 마라. 시작이 반이고 꾸준히만 하자라는 얘기를 꼭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뭐 간단하죠. 토끼는 똑똑한 대신에 빨리 가다가 먼 길을 포기하고 중간에, 거북이는 조금 생각이 모자른 듯 하지만 모자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하게 가는 거에 대한 상징이죠. AI 시대에 해야 되는 건 이 거북이처럼 묵직하게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더 성장하는 방안으로 저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잘하려고 토끼처럼 너무 영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다가 자승자박하거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토끼의 뇌냐 아니면 거북이처럼 묵직한데 AI를 잘 쓰는 지구력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아래쪽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그냥 거북이라고 인정하는 게 편해요. 인간은. 왜? 인간이 토끼라고 생각하기에는 AI보다 지능 지수가 이미 낮은 거는 입증이 됐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은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다방면으로 들어가는 건 이미 AI에게 뒤처지거나 검색보다 더 뛰어난 게 AI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북이라고 인정해야 성장하는 데 빨라요. 성장하는 데 빠르면 성장하면서 돈 벌기가 쉽고요. 돈 벌기가 쉬우면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는 돈 버는 데 필요한 AI를 쓰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토끼같이 선입견을 갖고 진행하는 1등보다는요, 현재 1등은 그럴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인간의 두뇌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묵묵히 AI를 도입한 기업이 더 무서울 겁니다. 여기에서 좌절하고 있는 거북이가 보이겠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AI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AI 기억하자. 반드시 AI는 처음과 끝에 인간이 서 있으면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공부의 기본, 예습과 복습 나오잖아요. 이거는 AI를 쓴다 하기 이전에 인간이 모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에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라는 뜻이죠. 도전적인 이런 캠페인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입니다. 잘 준비한 것을 복습하듯 AI가 만든 문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AI한테 좋은 질문을 주고 결과값을 만들고 그걸로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챗GPT를 예를 들어보면요, 무엇을 도와주고 어떤 걸 해주고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이며 어떻게 뭘 해줘라고 메시지를 길게 주죠. 그렇게 해서 예습만 시켜놓고 그리고 만족해해요. 여기 이제 AI로 만든 문서 보고 뿌듯하고 와 잘했네 할 텐데 이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만든 문서라도 한 번 더 검증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컨펌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류가 있는지, 혹은 내가 광고 회사에 다니는데 광고 문구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광고주의 입장에서 오류 사항이 있을까? 그리고 또 거래처 입장에서 내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문서를 봤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 갑과 을의 문서를 만들어서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으면 을의 시각에서도 문제 터질 만한 건 없을까?
항상 검증해야 됩니다. 예, 이 과정을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AI로 만든 게 전부 다 좋은 결과값이 있겠지만 지금은요, AI로 만든 문서도 치밀하게 검색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관공서에서 공문 혹은 어디에서 보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교육도 해보고 AI로 만든 문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거 AI로 만들었네 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확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AI로 그만큼 고퀄리티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들 인간의 선입견으로는 이거 뭐야? 이렇게 불성하게 만든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 과제부터 각종 문서 그리고 AI로 만들어낸 그런 수많은 결과물들이 앞으로도 많겠지만 이걸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 꼭 항상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챗GPT 같은 경우는 682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는 다 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퀄리티를 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AI도 올해부터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좋으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의 링크로 들어가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